체중 16kg에 불과한 10살 소년이 음식물 쓰레기를 찾아 거리를 배회하던 중 구조됐습니다. 부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결제 시 숨어있는 추가 요금, 이른바 정크피 부과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규제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들어 호흡기 질환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염성이 높은 리노와 아데노 바이러스 감염 환자들이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청소년 야구 경기 도중 갑자기 모래폭풍이 힘을 합쳐 타자와 포수를 덮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부채한도 상향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지만 백악관과 야당 모두 채무 불이행 사태는 없을 거라는 다짐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채무 불이행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기 직전 부채 한도 협상을 둘러싼 미국의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대응이었습니다. 특히 야당인 공화당 측과 공감 속의 실무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디폴트 없는 합의를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negotiation is about the outlines of what the budget will look like, not about whether or not we're going to in fact pay our debts. The leaders have all agreed we will not default. Every leader has said that.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역시 백악관 측과 지속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며 디폴트 우려는 없다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부채 한도를 늘리기 위해선 재정 지출 감축이 전제돼야 한다며 시한으로 알려진 이달 말까지 쉽지 않은 협상을 예고했습니다. But now we're along such a short timeline, it makes it almost harder. But if there's one thing you know from me, I never give up. I have the grit, the perseverance, and we're going to get it done. 아시아 순방 일정을 축소한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현지 시각 21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다시 열어 부채 한도 증액 협상 경과를 설명할 계획입니다. 한편 백악관은 G7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 정상회담도 추진 중이라면서 구체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6년 동안 공석이었다 지난 1월 지명된 미 북한 인권특사 줄리 터너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터너 지명자는 북한 인권 침해 책임 규명에 다른 나라와 협력하고 유엔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에 지명된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국 동아시아 담당 과장. 미국 상원에서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북한의 내부 통제 강화가 오랜 인권 위기를 더 악화시켰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School children are subject to mass mobilizations, and food distribution policies favor the military, leaving millions of North Koreans food insecure. 주민들에 대한 착취가 무기 프로그램 강화로 이어졌다고도 설명했습니다. The regime's human rights abuses are inextricably linked to its weapons program, which are funded through the exploitation and abuse of the North Korean people. 터너 지명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악화하고 있는 사람들의 책임 규명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적 차원의 의제로 올려놓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I will prioritize efforts to resume the open briefing at the UN Security Council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국제 구호단체들의 대북 지원도 더 독립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지명자는 2017년 1월 전임 로버트 킹 특사가 물러난 이후 공석이던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에 6년 만에 지명됐습니다. 한국계 입양아 출신이라고 스스로 밝힌 터너 지명자는 20여 년간 국무부에서 일하며 인권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터너 지명자는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 내 이산 가족의 상봉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부모의 아동학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찾아 거리를 배회하던 한 소년이 주민들의 신고로 보호받게 됐습니다. 발견 당시 10살 소년의 체중은 16kg이었습니다. 조지아주 검찰은 한 아이가 굶어 죽을 뻔했다며
아이가 집 밖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조 이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10살 소년의 부모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부는 장기간 의도적으로 아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부부는 소년을 침실에 가둔 채 수십 차례 집을 비우기도 했습니다. 침실은 외부 자물쇠로 잠겨 있고 창문과 전기도 없는 곳이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홈스쿨링이 시작된 약 3년 전부터 아동학대가 벌어진 것으로 보고 이 아동의 부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수증을 보고 결제된 금액이 높아 의아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보이지 않는 추가 요금들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마케팅을 소비자 기만으로 보고 규제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구매 당시에는 잘 몰랐다 결제 시에 붙는 수수료들. 정보가 제한적으로 숨어 있다고 해서 히든피 또는 정크피라고 불립니다. 흔히 카드 결제나 융자, 송금 시에 붙는 수수료, 전화기나 인터넷 개설 또는 조기 해지 비용, 배달 음식 주문 시 팁 이외에 붙는 서비스 비용이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공연 티켓 등을 온라인 구매할 때는 편의 비용이 추가로 붙고 호텔방을 예약 결제할 때는 수영장 등 부대 시설 이용 요금이 리조트 피라는 명목으로 자동 결제됩니다. 근데 그게 항상 추가로 50불, 60불 이렇게 차지가 돼서 호텔 피에 같이 나와요. 근데 그런 경우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죠. 제가 이용을 하면 모르는데 이용을 안 하는 경우에는 이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추가 요금들은 구매 정보란에는 대부분 아주 작은 글씨로 돼 있거나 아예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짜증나죠. 왜냐하면 그쪽에서 그런 차지를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소비자로서 더블 체킹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걸 다 이제 전화를 다 해서 싸우고 이런 것도 귀찮고 시간도 아깝고. 국내 소비자들이 내는 이 같은 추가 요금들은 1년에 무려 650억 달러. 정부 당국도 마케팅 수단으로 보기엔 소비자 기만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각 주별로 정크피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고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제일 먼저 규제 법안을 꺼내들었습니다. We are authoring a bill, SB 478, which would end this practice. We believe it's important that the price advertised be the price you pay, that it be clear at the beginning, not at the end, at the outset. 규제는 연방 각 기관별로도 진행 중입니다. 연방 소비자 금융보호국은 카드 회사들이 연체 수수료를 $8 이상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연방교통부와 연방통신위원회는 각각 항공사들과 인터넷 케이블 회사들을 상대로 소비자들의 최종 결제 이전 모든 비용 항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최종안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올해 비가 많이 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최근 코로나 비상사태까지 해제되면서 호흡기 질환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과들은 호흡기 환자들이 평소보다 20에서 30% 정도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도가 넘는 일교차로 감기 환자가 늘어났고 특히 올해 많은 비로 꽃가루 알러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성이 높은 리노와 아데노바이러스 감염 환자들도 있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리노나 아데노바이러스 때문에 제일 심한 거는 좀 숨이 답답해지고 숨이 차고 기침 심하게 하고 소리가 좀 씩씩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숨 쉴 때 내가 봤을 때는 아마 마스크를 안 써서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마스크를 썼을 때는 코로나도 방지를 하지만 다른 바이러스들도 다 방지하거든요. 한인 내과 전문의들은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가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더 힘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리노나 아데노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해 감염되면 기침과 콧물, 인후통, 두통 등의 증상이 일주일 정도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예방법으로 규칙적인 생활 등 평소 건강관리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성추문, 임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기소당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비키니 착용을 강요받는 등 지속적으로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KBTV 강정민 기자입니다. 지난 월요일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의 전 직원은 그를 성추행과 임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노엘 덤피는 2019년부터 총 2년간 줄리아니와 일하며 여러 차례 그녀를 성추했을 뿐 아니라 약속한 양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는 등의 혐의를 저질렀다고 전했으며 이를 정리한 70페이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줄리아니가 평소 그녀를 향해 비키니를 입고 일해라라고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굴욕적인 성적 행동을 요구해왔으며 이외에도 여러 성희롱 발언들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덤피는 자신이 여러 차례 줄리아니의 요구를 거절했으나 그가 덤피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다며 억지로 그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덤피는 줄리아니가 약속했던 100만 달러 연봉 중 1만 2천 달러밖에 지급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덤피는 자신이 줄리아니를 인사과에 신고하겠다 말하자 그는 자신이 인사과가 없다며 이를 웃어넘겼으며 그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와 연줄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줄리아니는 술에 취한 채로 성차별적, 인종차별적 발언을 다수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덤피는 자신이 지급받지 못한 연봉 약 199만 달러와 성추행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것으로 인한 보상금 800만 달러, 총 1천만 달러를 줄리아니 측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줄리아니의 변호인단은 그가 모든 혐의에 전면 부인한다며 덤피가 자신처럼 부자인 사람들을 공략해 합의금을 받아낸다. 줄리아니는 이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줄리아니가 덤피에게 2만 개 이상의 이메일을 접속할 권한을 준 것이 드러나며 그녀가 줄리아니의 개인사 외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일부 국회의원들과 나눈 이야기들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청소년 야구 경기 도중 갑자기 모래 폭풍이 휘몰아쳐 타자와 포수를 덮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한 청소년 야구장. 경기가 진행 중인데 타자와 포수가 서 있는 홈플레이스에서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생깁니다. 타자는 바람에 쓰러졌고 앉아있던 7살 포수는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17살 심판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포수는 순간 숨을 쉴 수 없었고 순간 발생한 회오리 바람은 자신에게 10분과 같이 길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학생을 구한 심판은 자신도 회오리 바람을 보고 놀랐지만 선수의 안전을 위해 뛰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갑자기 올라간 기온이 건조한 대기를 만나면서 회오리 바람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LA 경찰국 자원봉사자가 벌떼 공격에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LA 북서쪽 엔시노 인근 주택가에서 LA 경찰국 자원봉사자가 부자연스럽게 걸어갑니다. 벌레를 쫓듯 손으로 얼굴 주변을 휘젓고 고개를 흔듭니다. 렐이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교통정리를 돕다 벌떼 습격으로 100여 차례 이상 쏘였고 이내 힘없이 앞으로 쓰러지면서 얼굴뼈가 골절됐습니다. 피해 남성의 아들은 아버지가 18년 동안 봉사활동을 했다며 벌떼 공격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 거리를 두려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면서 안타깝고 답답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의료비를 돕기 위한 고펀드미에는 8,600여 달러가 모금됐습니다. 한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매년 평균 62명이 벌과 말벌에 쏘여 숨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경찰이 아이를 안고 있던 한 남성을 체포하는 영상이 공개되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칫 아이가 위험할 수 있었다는 지적인데 출동 이유가 소음 공해였던 것으로 드러나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KBTV 김용성 기자입니다. 존 게라는 자신의 20개월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경찰이 출동해 게라 일행을 위협하더니 결국 게라와 그의 아들을 벽 바로 앞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경찰은 게라를 구속해 몇 시간가량 유치장에 투옥시켰고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지난 4월 24일 저녁 브루클린 플랫부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NYPD는 24일 밤 11시에 소음공해 민원을 받고 출동해 아들과 동요 아기 상어를 틀어놓고 함께 시간을 보내던 존 게라를 체포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게라 일행과 함께 있던 여성이 동요가 나오는 스피커를 경찰에 넘기는 것을 거부하자 그녀를 체포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게라는 경찰에게 과한 대응인 것 같다, 멈춰라 라고 말하며 체포를 말렸으나 경찰은 게라를 여러 차례 밀쳐 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당시 게라는 자신의 20개월 아들을 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많지 않나, 나도 아이를 안고 있다, 날 건드리지 마라 라고 말하며 경찰의 행동을 말렸습니다. 게라는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을 여러 차례 걷어찼으며 자신을 체포한 후 아들을 데려갔다고 전했습니다. 게라를 밀친 경찰은 과거 과잉 대응 등으로 인해 2건의 항의 신고를 받은 전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구치소에서 몇 시간가량 구금되었고 명령 불복종, 체포 방해 및 자신의 아이를 위험한 상황에 방치했다는 혐의가 내려졌습니다. NYPD는 아이가 얼마나 오래 경찰청에서 머물러야 했는지 또 그 시간 동안 누가 아이를 돌봤는지에 대해 아무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찰은 뉴욕시 아동서비스국에 해당 체포를 신고해 아이의 친모와 계라는 양육권을 두고 재판을 벌였습니다. 해당 재판에서 계라는 변호사를 선임해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없이 재판을 벌여야 했습니다. 결국 계라는 양육권을 몰수당했고 아이는 친모에게 보내질 전망입니다. 이에 계라의 변호인단은 지난 5월 3일 경찰을 과잉 대응 및 불법 체포로 고소했습니다. 그들은 경찰이 아이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력 대응을 선택했다. 계라 씨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경찰은 그를 체포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NYPD는 해당 사건에 대해 항고했으며 해당 경찰이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한 유무 또한 불투명합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남가주 각 지역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도시 외곽이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 주민들은 노숙자들이 정신적 문제가 있고 알코올이나 마약 등 각종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다며 노숙자 임시거주시설 설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안 등 소수계 거주 밀집 지역에서의 반발이 더욱 거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호텔이나 영구 임대주택을 마련 중인데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시 외곽 지역으로 눈을 돌리자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논의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LA 카운티 일지구 슈퍼바이저는 주민들의 모습에 실망스럽다며 중국계 밀집 지역인 샌가브리엘에 노숙자들이 많은데 모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안 된다고 하면 노숙자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도 좋아하는 스키틀즈나 트윈키, 젤리핀 등은 앞으로 제조사들이 제조법을 바꾸지 않으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유통이 금지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캔디나 베이커리 제품에 흔히 사용되는 첨가제들을 독성 화학물질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식용색소 적색 3호와 브로마 식물성 기름, 프로필 파라벤 등 모두 5가지인데 특히 어린이들에게 판매되는 사탕이나 쿠키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앞으로 이들 5가지 첨가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화학물질 금지 법안이 통과된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으로 오는 2025년부터 이들 물질을 포함할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와 유통이 금지됩니다. 뉴욕시가 소매점 내 절도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시가 급증하는 소매업소 절도범들을 근절하기 위해 대책을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케빈 긴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 국장, 뉴욕시경과 소매업 노조회장,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정례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뉴욕시 전역에서 지난 5년간 상점 내 절도가 급증하며 소상공인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뉴욕시경과 협력해 소매업체 단속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절도범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소매점 절도는 매년 꾸준히 급증하는 추세로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년간 44%가 증가했습니다. 이어 작년 한 해에만 328명의 상습 절도범이 총 2만 2천 건 이상의 절도를 저질렀으며 이들이 저지른 소매업 절도는 전체의 30%를 차지합니다. 뉴욕시는 절도범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이들에게 음식과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와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 범죄 우범 지역에 감시 카메라 설치를 확대해 실시간으로 절도범 검거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상습 절도범들이 훔친 물건을 온라인상에서 재판매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